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동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가슴 필러, 엉덩이 필러. 근데 이제 필러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쓰죠. 우리 얼굴에 넣는 필러는 대부분 다 그거예요. 약간 다른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슴 필러랑 엉덩이 필러는 우리나라에서 좀 반영구적으로 쓰인다, 반영구적이다, 그렇게 알려졌었던 아쿠아필링 필러죠. 아쿠아필링 필러고, 그리고 PMMA 필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이진 않았고, 아쿠아필링 필러가 문제예요. 좋은 거면 제가 먼저 하겠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거였죠. 근데 이제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셨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자기 와이프 얼굴에 아쿠아필링 필러를 넣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막 그럴 정도로 의사 선생님들이 뭘 알고서 사실은 이걸 넣으신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슬픈 비극이죠. 의사도 몰랐고 뭐, 왜냐면 그 제조회사 자체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 나왔다, 의학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일찍 하지 마요. 되게 보수적인 게 좋아요. 의학에 있어서는 최대한. 아무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보형물이 뭐가 새로 나왔네, 뭐 필요가 새로 나왔네, 글쎄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의학에 있어서의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아요. 지금 이 텍스처 보형물이, 이 물방울 보형물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15년, 16년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작년 말에 이 엘러간 이 사태가 나면서, 희귀암 사태가 나면서 15년, 16년 만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10년이 넘었어요. 어떤 분들은 뭔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그러시지만, 뭐 1년 기다리면 돼요 이러시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아요. 뭐 20년, 30년 지나서 문제가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그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망 듣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게 뭔가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병원을 하는 거지, 원망 들으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때는 그게 뭐가 핫하고 되게 좋아 보여도 길게 봤을 때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안 해요. 일단 지켜봐요. 보형물도 새로 나왔다 그러면 안 써요. 계속 지켜만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겁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맨날 부르짖지만 제가 바이킹도 안 타잖아요. 버거킹 좋아하지만. 그리고 이 태국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 아쿠아필링 필러랑 액티브 겔이라고, 아쿠아필링 필러 다음에 나온 또 제품이 있어요. 액티브 겔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수입이 되진 않았지만 뭐 그런 필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메이징 겔이라고 또 중국하고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필러가 있고, 이 계열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쿠아필링 필러가 많이 쓰였는데, 이 필러가 엉덩이에 넣으신 분들, 이 필러를 우리나라에서 넣으신 분들도 있지만, 태국에 있는 야니병원이나 카멜병원이나 거기 가셔서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분이니까 결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오십니다. 지금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가슴 필러로 아쿠아필링 필러를 넣었는데 가슴에 조금 흘러내렸다. 근데 나는 무서워서 가기 싫다. 그리고 제조회사도 그렇고 여기 필러를 넣어준 선생님도 그냥 나중에는 물로 녹일 수 있고 저절로 오래 가긴 하지만 5년, 8년 가긴 하지만 결국은 다 몸에 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배꼽까지 내려오면 그때 병원 오실 거예요? 아니면 사타구니까지 가면 병원 오실 거예요? 그럼 무릎까지 내려가면 그때 병원 오실 거예요? 온몸에 다 퍼지면 그때 오실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이런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 아쿠아필링 필러는 정말 무섭다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제 몸을 뚫고 나가기 시작한다, 그럼 위험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나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일이 더 커져요. 가슴에 넣는데 사타구니에서 나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여기까지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에 염증이라도 생겼으면 병원 오시죠. 근데 염증 안 생긴 채로 쭉 흐르는 분들도 꽤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병원에서 녹이려고 하다가 몸 밖에서는 물에 녹는 게 맞아요. 몸 밖에서는. 근데 몸 속에서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어쨌든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어쨌든 집어넣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쫀득쫀득한 상태로 제거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을 집어넣어서 좀 녹이긴 녹여야 될 텐데 그때 독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신 분들 중에 다른 병원에서 녹이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거할 때 한 번에 다 제거해야 되는데 경험이 다른 병원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퍼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러세요. 1년 지나서 다시 갔는데 더 퍼졌다고 하더라. 대학병원 가시라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거할 때 한 번에 다 제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제거해가지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그게 더 퍼지고 이럴 거면은 왜 처음부터 건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이 필러 제거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잘 몰랐어요, 초반에. 환자분들이 자꾸 오셔서 제가 치료하다 보니까 자꾸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점점 조사를 하게 됐고, 이제 화학 전공한 교수님이나 이제 세라믹 쪽에 전공한 교수님이나 이런 쪽 교수님들을 뵙고서 다 조언을 받고서 이제 저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제 점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암물질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분해가 돼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아크릴아마이드로 변해버리면 이건 발암물질이 맞는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자체는 사실은 안전해요. 근데 이게 과연 아크릴아마이드가 안 될까?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고도 저도 모르겠어요. 주장 못 하겠고. 어쨌든 이건 자꾸 염증이 생겨서 오셔서 특히 물이 닿을 때, 수유할 때 그때 유선염이 확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쿠아피린 필러는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제 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 거예요. 저보고 이제 좀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제가 이제 가슴 필러, 엉덩이 필러, 골반 필러, 또 파라핀 부작용 뭐 이거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있는 학회에서 제가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온 거죠. 피부가 이제 썩은 거예요. 피부가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방 내부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피부를 뚫고 나온 거죠. 근데 주변을 보면 좀 빨갛잖아요. 물론 뭐 모자이크를 빡세게 해놨지만 빨갛다고 하는 건 염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분은 많이 아프셨겠죠. 그 초음파를 보니까 이제 이 필러가 있고 갈비뼈가 있고요. 이렇게 초음파를 봐서 가슴 필러가 어디까지 있는지 또 염증이 얼마만큼 있고 어디까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덩어리 져서 가슴 필러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혈관들이 큰 혈관들이 꽤 많아요. 가슴은 특히 겨드랑이 쪽은. 그래서 수술하다가 잘못하면 이런 혈관 터지면 사람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피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미리 이 표시를 해놓는 거죠. 환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겁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다 파악해놓고서 저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이쪽 방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미리 머릿속에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는 중간에 이제 내시경 봐가지고 가슴 필러가 얼마만큼 있나 또 내시경으로 또 막 봐요. 그러니까 초음파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많은 거죠. 초음파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시경을 또 봐가지고 들여다봐서 좀 초음파로 봤을 때 거의 제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시경을 봤더니 어디 조금 남아있더라. 그럼 거기 들어가서 또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시경을 보면서 제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제거하는 거고 이제 조금 남아있나 이제 내시경 보고서 더 제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시경 불빛이에요. 불빛이고 이게 유두하고 유륜 있는 부위고 이제 피부가 괴사돼서 피부가 썩어가지고 이제 나온 그 부위고 거기서부터 이제 옆구리까지 뒤편까지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뒤에까지 흐른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 환자들 다 기억하겠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이분은 뒤에까지 가셨네. 어떤 분은 양쪽에서 척추에서 만나진 않았고 거기 앞까지 갔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근데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심장이랑 폐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약한 쪽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보통 근막, 파샤라고 부르는데 근막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돼요. 디펜던트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보통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사타구니의 그런 조직이 약한가 봐요. 꼭 거기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타구니에서 자꾸 필러 나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 색깔이 이제 노랗잖아요. 원래는 이 필러 색깔은 되게 맑고 투명해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변성이 돼가지고 처음에 성질하고 달라져요. 어쨌든. 그래서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이 심한 분들은 이 노란색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쾌쾌한 갈색 뭐 이렇게 완전히 구름으로 변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휴, 참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런 것만 봐도 그냥 막 보는 제 가슴이 아파요.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배액관을 하나 꽂아놔요. 배액관은 빨대를 하나 꽂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도 성분이 조금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빨대를 하나 꽂아놔가지고 그 일부러 밑에 꽂아놔요. 그러면 서 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지저분한 게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걸 꼬맸다 그러면은 사람 몸에 있는 건 고이면 무조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놔야 돼요. 저걸 꼬매면 안 돼요. 이게 이물질 제거의 기본 원칙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병원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가슴성형 재수술하는 병원이에요. 가슴성형 부작용 난 분들 해결해주고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병원이라서 다음에는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는 거상술, 반단절개로 부분 마취를 하는 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